오늘은 우리가 아름답게 미화해온 과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니체의 영혼의 귀의 긍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이 말은 비단 중장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복고풍 유행을 넘어 세대를 불문하고 과거의 미학을 소비하는 뉴트로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물건, 지난 시대의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함으로 다가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찬란하게 기억하는 그 과거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혹시 착각에 불과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웠던 맥락을 지우고 행복의 감정만을 선별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을 걸러내고 감정만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군부 독재의 억압이나 1990년대 외환위기의 공포, 구조 조정과 정리해고 같은 고통스러운 입력값들은 뇌 안의 선택적 기억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첫 월급 봉투나 자개장, 양철 소쿠리, 금성사 TV 같은 소비하기 쉬운 파편적 감정으로 재조립되어 출력됩니다. 기억은 과거의 맥락을 삭제하고 현재의 시선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재가 불안할수록 과거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대의 불안한 현재를 보십시오.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환상이 덧씌워진 1990년대의 과거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죠. 복고 열풍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경기 불황과 궤를 같이 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현재의 위기가 과거를 완벽한 도피처로 재구성하는 심리인 셈입니다. 이러한 과거 미화의 메커니즘을 이미 날카롭게 통찰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시절 전체를 사랑하는가? 그의 영혼의 귀 사상은 단순히 시간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니체의 질문은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까지 포함하여 영원히 되풀이된다 해도 그것을 긍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를 향한 우리의 선택적 태도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며, 이는 우리의 기억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때로는 기존의 인식을 파괴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니체의 영혼의 귀 사상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실직의 고통, 모욕과 좌절, 이별의 아픔마저 영원히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첫 월급, 가족의 웃음소리, 기쁨의 순간들처럼 좋은 기억만을 되풀이하고 싶을까요?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과거 긍정은 선택적 향수가 아닙니다. 실직과 좌절이라는 바닥까지 포함한 전체를 기꺼이 끌어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과거를 마주하지 못하는 태도는 두 세대에게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2030 세대는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과거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시대의 껍데기를 신선함으로 소비합니다. 반면 5060 세대는 실제 겪었던 구조 조정과 억압의 고통을 뇌에서 삭제하고 향수 어린 부분만 보존하며 과거를 추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좋았던 시절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기억의 정치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미화할 때 우리는 흔히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을 했던 여성, 소수자들의 고통은 간과하고 남성의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 정규직으로서의 종신고용의 안정,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누리던 이점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미화하는 과거는 철저히 그 시대 주류 집단의 권력 관계가 투영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미화는 현재를 향한 중요한 질문을 상실하게 만드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과거의 물질적 기호와 감정만을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사회는 왜 안 좋은가라는 치열한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향수는 종종 현재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태도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가 좋았어라는 말 속에는 숨겨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현실을 피하기 위한 기억의 왜곡입니다. 둘째, 철학적으로는 니체가 경고했듯 고통을 마주하지 못하는 용기의 상실입니다. 셋째,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고 열풍은 단순히 무해한 취향이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기를 포기한 사회적 도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가지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향수입니다. 이는 파편화된 기쁨의 조각들만을 애정의 대상으로 삼고 현재의 불안에 대한 도피처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주변부의 희생을 소외시키고 왜 옛날 같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귀의 긍정입니다. 고통과 진보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애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막연한 향수 대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겪었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비로소 현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는 결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고통과 기쁨 전체로부터 배울 때 니체가 말한 진정한 긍정은 그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온전한 과거와 건강하게 관계 맺으면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